오늘은 일본 사람들이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50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은 규율 배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잘 알려진 나라로 그들의 생활 방식은 우리 집안의 분위기와 생산성,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일상을 더 깔끔하고 효율적이며 조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다양한 실천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부터 바로 따라 해보고 싶은 습관들을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봅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해가 뜨기도 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조용하고 맑은 시간에 몸을 일으키고 마음을 다잡는 그 순간은 단지 일찍 일어난다는 행동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하루를 나보다 먼저 이끌어가는 감각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정돈되는 그 여유는 생산성과 집중력뿐 아니라 삶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다는 주도권까지 안겨줍니다. 이른 기상은 무기력하게 휘둘리는 하루를 바꾸는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는 작은 행위, 바로 이불을 정리하는 습관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정돈된 침구는 정신의 흐트러짐을 가라앉히고 공간의 질서를 불어넣으며 마음까지 차분하게 다스려줍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쉽게 집중하고 더 깊이 몰입하며 더 나은 하루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습관 하나가 삶 전체의 질서를 바꿔놓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여는 또 다른 중요한 의식은 따뜻한 차 한 잔입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이들이 매일 녹차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차는 강한 산화 방지 효과를 지니며 소화를 돕고 커피처럼 신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정신을 맑게 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면역력을 높이고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성분도 풍부하여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건강을 돌보는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작은 한 잔이 몸의 흐름을 깨우고 하루의 리듬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시작이 됩니다. 집안에서는 실내화 착용이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일본 가정에서는 절대로 외출한 신발을 신고 실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전용 실내화를 신어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 바닥에 쌓이는 미세먼지와 세균의 확산을 막고 공간 전체의 쾌적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나아가 실내화가 주는 따뜻한 촉감과 안정감은 집이라는 공간을 몸과 마음이 동시에 쉴 수 있는 진짜 휴식처로 만들어줍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합니다.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온몸의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저녁의 의식처럼 여겨집니다. 따뜻한 물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피로를 풀며 이불 속에서 더 빠르고 깊은 잠에 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침구에 청결함까지 유지할 수 있으니 위생과 수면의 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실천이기도 합니다. 식사 습관에서는 소식과 절제를 중요시합니다. 일본에서는 큰 그릇에 가득 담는 것보다는 소량을 담아 한 입 한 입 음미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의 맛과 질감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과식 없이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체중을 조절하게 되며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식사 그 자체를 하나의 정성 어린 행위로 인식하게 됩니다. 천천히 먹기 위한 방법으로 젓가락 사용이 크게 기여합니다. 손에 쥔 젓가락은 자연스럽게 식사의 속도를 늦춰주고 그로 인해 소화는 훨씬 수월해지며 식사 후 불편함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도 음식을 삼키는 데 집중하기보다 느끼고 음미하는 데 집중하게 되니 식사는 단순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감각의 즐거움으로 승화됩니다. 생활 전반에서는
미니멀리즘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과감히 비우고 오직 꼭 필요한 것들만 곁에 두는 습관은 마음의 평온을 가져옵니다. 물건이 적으면 정리할 것도 신경 쓸 것도 줄어들고 그 자리에 창의성과 집중력 그리고 여백의 미가 들어섭니다. 복잡함을 덜어낸 공간은 사람의 마음까지 단순하게 정돈시켜주며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재활용에 있어서도 일본은 철저한 분리배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음식물, 플라스틱, 종이, 유리 등 모든 폐기물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은 일상의 기본입니다. 이런 세심한 실천은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 오염을 억제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병 대신 개인 물병을 사용하는 행동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환경을 지키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며 생활의 품격까지 높여줍니다. 이처럼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한 습관들이 사실은 일상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핵심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꾸준히 하지는 못하는 이 실천들이 결국 나를 더 건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뿌리가 됩니다.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약속을 어기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정해진 시각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습관은 상대방의 시간을 귀하게 여긴다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나의 하루를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조용한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시간 엄수가 생활의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공동체 전체가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 짧은 고요함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뜬 직후나 잠들기 전에 몇 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은 흐트러진 마음을 정돈하고 복잡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짧지만 깊은 이 멈춤의 습관은 집중력을 높이고 불안을 줄이며 감정적 안정감을 높여 하루 전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정신이 맑아지면 생산성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나를 대하는 태도와 타인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대중교통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잡담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이동 시간을 자신만의 시간으로 만듭니다. 이 조용함은 단지 소음이 없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배려이자 함께하는 공간을 더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의식 있는 선택입니다. 혼자 있어도 함께 있고 함께 있어도 평화로운 공간을 만드는 힘, 바로 침묵과 절제가 만들어내는 조화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에서도 일본은 의미 있는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붉은 육류보다는 등푸른 생선이나 흰살 생선을 선호하며 그 이유는 단순히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심장을 동시에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키며 염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고기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 나와 지구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방식 또한 다릅니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대신 도보나 자전거를 활용하며 일상 속 이동 자체를 건강을 위한 운동의 기회로 삼습니다. 걷는 습관은 따로 시간을 내어 운동하지 않아도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며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수록 걸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삶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핵심이 됩니다. 몸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수분 섭취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단맛이 강한 음료보다 맑은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은 뇌의 인지 기능을 돕고 소화작용을 촉진하며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줍니다. 물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안전한 해독제이며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가장 단순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챙기는 습관은 몸을 아끼는 태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따뜻한 물로 몸을 담그는 습관은 피로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욕조가 없더라도 따뜻한 물로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느긋하게 풀리고 마음의 긴장도 서서히 내려놓아집니다. 이런 저녁 루틴은 숙면을 유도하고 깊고 회복력 있는 잠으로 이어져 다음날 아침의 컨디션을 근본부터 바꿔줍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책상 위의 상태는 곧 내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게 됩니다. 정돈된 책상은 집중력을 높이고 일이나 공부의 능률을 끌어올리며 시각적인 피로를 줄여줍니다. 반대로 물건이 흩어져 있는 환경은 마음마저 흐트러뜨리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자리를 비울 때마다 필요한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매일의 효율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탁 위에서도 낭비 없는 태도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먹을 만큼만 덜어내고 남은 음식은 알뜰하게 재활용하며 장을 볼 때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습관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 안이 정리되어 있으면 불필요한 소비도 줄고 식재료 하나하나를 더 소중히 대하게 됩니다. 남기지 않는 식사는 음식에 대한 감사이자 자연에 대한 존중입니다. 일본에서는 식사 전과 식사 후에 손을 모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인사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음식을 차려준 이와 자연 그리고 나의 삶 전체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 3번의 식사마다 감사함을 되새기는 이 짧은 의식은 마음의 평화를 키우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며 일상 속에서 자신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정신적인 기반이 되어줍니다. 공공장소에서 돈이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 문화에서 지향되는 태도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는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최대한 절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로 여겨집니다. 이는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배려이자 자신과 상대 모두의 공간을 존중하는 침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 이야기를 굳이 들려주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일은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갈등의 씨앗을 미리 차단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조용함 속에 담긴 절제와 분별력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주는 법입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붙잡기 위한 좋은 습관 중 하나는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의 감정 떠오른 생각, 미래에 이루고 싶은 목표 등을 조용히 기록하다 보면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 삶의 방향성이 또렷해집니다. 글로 옮겨진 생각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며 감정의 쓰레기를 비워내는 출구가 되기도 합니다. 꾸준히 써내려간 단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만의 내면 지도를 완성해 나가게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친절한 인사를 건네는 것, 때로는 고개를 살짝 숙이는 행동 하나만으로도 주변 분위기가 따뜻하게 바뀝니다.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끼리도 가벼운 인사와 예의를 나누는 것이 일상입니다. 작고 정중한 몸짓은 상대에게 편안함을 주고 나아가 관계의 첫인상을 좋게 만들며 신뢰감을 심어주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상대방을 위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나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집밥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도 일본의 일상에서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식이나 배달보다 집에서 손수 음식을 해 먹는 것이 더 건강하고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직접 요리함으로써 식재료를 신중히 고르고 가공식품을 줄이며 나의 건강을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삶의 태도는 음식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음료를 고를 때도 지나친 단맛은 피하고 원재료의 본연의 맛을 즐기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대신 천연의 단맛을 선택하거나 무가당 음료를 즐기는 습관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분 섭취를 줄이면 피로감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며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래도록 활력 있는 몸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집안을 구석구석 정리하고 청소하는 날을 따로 정해두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이 깨끗하면 마음도 덩달아 정돈되고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게 자주 닦아주고 물건들의 자리를 정리하면 생활의 효율이 높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깨끗한 집은 단순히 위생적인 공간을 넘어 나를 위한 가장 안정된 쉼터가 되어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일정한 수면 리듬 역시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불규칙한 생활보다 규칙적인 루틴을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깊어집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전반적인 정신적 균형까지 맞춰줍니다. 충분한 수면은 약보다 더 강력한 회복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비에 있어서도 무분별함보다는 절제가 중요합니다. 물건을 사기 전 정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태도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공간을 정리하며 삶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일본에서는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며 꼭 필요한 물건만 들이는 습관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계획적인 소비는 나의 삶의 질서를 세우고 쓸데없는 물건으로 인한 혼란을 미리 방지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 즉시 설거지를 하는 습관도 주목할 만합니다. 먹은 직후 바로 그릇을 씻으면 음식물 찌꺼기가 굳기 전에 쉽게 정리할 수 있고 주방의 위생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다음 식사 준비도 훨씬 수월해지고 매 끼니가 상쾌한 분위기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미루지 않고 바로 해내는 행동이 쌓이면 생활 전체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일본의 대중교통에서는 책을 읽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책을 손에 든 사람들 속에서 조용한 집중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사고를 확장시키고 감정을 정화시키며 집중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동 중에도 꾸준히 독서를 즐기는 이 습관은 하루하루 자신을 조금씩 성장시키는 조용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급히 판단하지 않는 태도는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성숙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인내심과 존중이 모든 관계의 바탕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나 단편적인 행동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대신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불편한 언행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한 박자 쉬며 왜 그럴까를 먼저 떠올리는 태도. 그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이며 나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여유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본에서는 조용한 말투와 절제된 언어가 기본적인 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소리가 작다고 해서 소통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깊은 존중과 배려가 드러납니다. 조용한 공간은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줄이고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목소리를 낮춘다는 것은 단순한 볼륨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하는 공간에 조화를 더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누군가 말하고 있을 때 끼어들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고 난 후에 답하는 자세는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라 대화에 진심으로 임한다는 신호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일이며 동시에 대화의 깊이를 더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자주 잊곤 하는 이 기본적인 예절이야말로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 절약 역시 일본에서는 일상 속에서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습관입니다. 물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불필요하게 틀어놓지 않으며 손을 씻거나 이를 닦을 때도 물을 잠그는 습관이 당연시됩니다. 물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원이지만 사실은 매우 소중하고 제한된 자원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후세를 위한 배려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일상 속 절제와 책임감으로 이어집니다. 의복과 외모에 있어서도 일본에서는 덜어냄의 미학이 강조됩니다. 화려함보다 단정함 과시보다는 절제된 세련됨을 선호하며 단정하게 잘 재단된 옷 한 벌이 오히려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고급스러움은 가격이 아니라 균형과 절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적당한 품질, 깔끔한 선, 과하지 않은 색감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은은하게 드러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 됩니다. 소유한 물건들을 아끼고 오래 사용하는 것도 일본의 중요한 생활 철학 중 하나입니다. 옷가구, 가전제품 등 어떤 물건이든 아끼고 정성껏 다루면 수명이 길어지고 이는 곧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길이 됩니다. 물건을 오래 쓰는 것은 경제적인 절약일 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이기도 합니다.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햇볕이 강한 날에도 양산이나 우산을 쓰는 모습이 흔히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스타일이나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생활 속 건강관리 습관입니다. 햇볕을 직접적으로 오래 쬐는 것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는 사소한 행동이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름다움과 건강은 결국 사소한 실천 속에서 자라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도 일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언어일 수도 있고 요리법일 수도 있으며 작은 손기술이나 관심 있는 분야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확장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의 의미입니다. 집안에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식물 한두 개, 은은한 조명 말 없는 침묵이 머무는 공간. 이런 곳은 명상이나 독서 또는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기에도 충분합니다. 외부 자극이 많은 세상에서 스스로를 위한 고요한 공간을 갖는다는 건 내면을 회복하고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발효 음식을 즐기는 습관 역시 일본의 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소된장, 나토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돕고 유익균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소화는 물론 전반적인 신체 리듬이 안정되고 활력 있는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음식을 통해 몸 안을 정돈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나를 돌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길을 걸으며 음식을 먹는 행동. 일본에서는 예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단순한 문화 차이를 넘어서 이는 위생적이지도 않고 몸에도 좋지 않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앉아 천천히 식사할 때 우리는 음식의 향과 맛을 제대로 느끼며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 멈춰 앉아 식사를 즐기는 습관은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을 위한 작은 배려입니다. 운전 중 인내심을 갖는 것도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 예절 중 하나입니다. 괜히 경적을 울리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신호와 질서를 지키는 태도는 단순히 교통의 흐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타인의 안전, 더 나아가 도시 전체의 평온함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운전할 때의 여유는 내 마음의 안정에서 시작됩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한 준비도 일본 사람들이 늘 갖추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한국도 지진이나 정전폭우 같은 자연재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에 간단한 비상용 키트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생수 건조식품, 손전등 배터리 등 필수품 몇 가지를 미리 준비해두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퍼뜨리거나 쓸데없는 다툼에 휘말리는 것. 이런 일은 관계를 망치고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뿐입니다. 일본에서는 조용한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며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합니다.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침묵으로 품는 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말보다 듣기를 먼저 하는 자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우리는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 그만큼 더 많이 듣고 적게 말해야 한다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줄 때 상대방은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대화를 통한 공감과 배움은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종이를 낭비하지 않는 습관도 일본인의 생활 철학 중 하나입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사용한 것은 가능한 한 재활용합니다. 작게 보이지만 이러한 습관은 숲을 지키고 지구의 숨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손수건을 들고 다니며 휴지 사용을 줄이거나 뒷면까지 다 쓰는 메모 습관도 작은 실천의 시작입니다. 옷을 정리할 때 무심코 대충 접어 넣는 경우가 많지만 제대로 접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집안 분위기는 크게 달라집니다. 정돈된 옷장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필요한 물건을 금방 찾을 수 있어 일상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옷감의 수명을 늘리고 불필요한 소비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공원을 걸을 때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자연 앞에서 겸손함을 갖는 태도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기본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이 모일 때 동네도 도시도 더 깨끗해지고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한 습관도 며칠만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작은 습관이라도 매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계속해서 실천하면 그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고 결국 눈에 보이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건강일, 인간관계 모든 변화는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하루를 밝히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작고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국 한 그릇, 누군가의 미소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평범한 것들에서 진짜 행복이 피어납니다. 삶을 더 깊이 누리고 싶다면 오늘 하루의 작고 아름다운 장면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의 열쇠는 꾸준함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삶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비슷한 영상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일흔이 된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젊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의 삶에는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우리처럼 일흔을 넘긴 여성들에게는 더 이상 의미 없는 12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중 마지막 이야기는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첫째,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전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름다움은 숫자가 아닙니다. 체중계 위의 숫자도 아니고 입술에 바른 색조 화장품도 아니며 피부에 매끄러움이나 잡티 없는 얼굴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젊음이 곧 아름다움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광고에서는 주름을 지우는 크림을 바르라고 하고 피부를 팽팽하게 만드는 시술과 염색으로 시간을 되돌리라고 유혹합니다. 마치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니 고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들려주었죠. 하지만 제가 70이 넘어서 깨달은 건 아름다움이란 더 이상 어려 보이려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얼굴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손주들을 보는 순간 반짝이는 눈빛, 몇 번이나 들었던 농담에도 여전히 터져나오는 웃음, 그 웃음 속에 자리 잡은 주름들. 그것들이야말로 풍요롭고 진심 어린 인생의 지도를 보여주는 흔적 아닐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생각해봐야 해요. 주름을 조금 감추겠다고 수십만 원씩 피부관리나 시술에 쓰기보다는 그 돈으로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림 교실에 등록하거나 친구들과 단풍놀이를 다녀오는 편이 훨씬 더 우리 삶을 반짝이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아름다움은 이제 더 이상 쫓아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나이든 우리에게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차오르는 생기와 여유, 그리고 내가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자존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젊음을 두 해 돌리려는 쫓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당당히 드러낼 자유를 누리셔야 해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미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생기가야말로 지금 이 나이에 가장 눈부신 아름다움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소유물 정리. 제가 살면서 점점 더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 물건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짐도 함께 늘어난다는 겁니다. 서랍 속에는 입지 않는 옷들이 가득하고 장롱 한쪽에는 언제 받았는지도 모를 선물 상자가 그대로 남아있죠. 거실 구석에는 예전 잡지들이 쌓여 먼지만 쌓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살았어요. 이유는 단 하나. 언젠간 입겠지. 남이 준 건데 버리면 안 되지. 한 번쯤 다시 읽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물건들이 집안을 차지하는 것 이상으로 제 마음의 공간을 조용히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내 삶에 여백을 만드는 일이라는 걸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물건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거실에 여유가 생기면 친구들을 초대해 차 한잔 나누는 자리가 더 따뜻해지고 서랍이 비워지면 그 속에 나만의 메모장이나 향기 나는 편지를 넣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마음속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리는 반드시 거창할 필요 없어요. 서재, 한쪽 싱크대 및 서랍 하나만이라도 괜찮아요. 물건을 하나씩 꺼내면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물건에게 그동안 고마웠어 라고 말한 후에 떠나보내세요. 정리를 통해 얻는 건 단지 공간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진정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여백과 평온입니다. 셋째,
남의 갈등에 개입하지 않기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와 상관없는 갈등에 휘말려 본 적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혹은 가족 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순간들. 젊을 땐 그런 행동이 책임감이라 여겨졌고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었죠. 하지만 70이 넘은 지금 저는 그 모든 싸움이 다 내 몫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의 아들들과 며느리 사이에 명절 모임 장소를 두고 작은 의견 다툼이 생겼어요. 평소 같았으면 저는 중간에서 조율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나서고 나니 결과는 참담했죠. 오히려 양쪽 모두 제게 서운함을 느끼고 저는 괜히 감정의 중심에서 지쳐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옆집 이웃과의 감정 다툼, 오래된 친구와의 서운한 기억들, 그 모든 싸움과 앙금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데 정작 그때 흘린 감정의 에너지는 되돌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떤 갈등은 내가 개입하지 않을 때 더 빨리 자연스럽게 정리되기도 해요. 오히려 조용히 한 발 물러서는 게 지혜일 수 있고 그 거리에서 나의 평온과 행복이 지켜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는 일이 우선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애쓰며 살아온 당신. 이제는 내 감정과 에너지를 가장 아껴야 할 시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넷째, 내 시간을 지키는 선택의 용기. 우리 같은 여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돌보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챙기고 따뜻한 자리를 만들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당연한 책임처럼 느껴졌죠. 생일 모임, 경로당 행사, 손주의 학예회 동창 모임, 후배의 부탁 명절 준비까지. 저는 이 모든 약속을 잘 살아가는 증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늘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졌고 숨 돌릴 틈 없이 스케줄에 쫓기기만 했죠. 그러다 결국 매주 아침마다 혼자 일기를 쓰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보내던 일요일 아침조차 빼앗긴 날 문득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저는 어떤 약속이든 먼저 두 가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일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할까? 지금의 내가 감당할 에너지가 있을까?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아니오, 라면 정중히 사양합니다.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해 줍니다. 그들도 언젠가 같은 고민을 해봤기 때문이겠죠. 요즘 제 달력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정말 즐기고 싶은 순간들로만 구성된 삶. 그 속에서 저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고 있어요. 다섯째, 완벽함이라는 덫에서 벗어날 자유. 우리는 참 오랫동안 완벽이라는 말에 쫓기며 살아왔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것일 반듯하게 정리된 이불 손님상에 어울리는 그릇과 냅킨의 색조화까지.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일까봐,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봐 늘 신경 쓰며 살았죠. 예전에 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친척들을 초대한 적이 있어요. 며칠 동안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테이블볼을 다림질하고 새로운 잡지에서 본 복잡한 음식 레시피를 따라가며 완벽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님들이 왔을 때 아무도 제가 공들여 만든 중심 장식이나 식기, 색조화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대신 눈에 띈 건 바로 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 부재였어요. 모두가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자리에 저는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벽함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케이크가 가운데서 조금 주저앉아도 손님이 왔을 때 거실에 먼지가 조금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제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뜻한 눈빛, 솔직한 웃음, 가식 없는 대화. 사람들이 진짜로 기억하는 건 그거예요. 더 이상 잘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여섯째, 건강을 돌보는 일은 불편함보다 우선이다. 솔직히 말해서 건강을 챙기는 일은 가끔 너무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병원 예약을 잡고 식단을 바꾸고 운동 일정을 지키는 것. 하나하나가 마치 또 다른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저도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깨가 뻐근하거나 무릎이 욱신거릴 때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너무 아파서 중간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병원에 가보니 일찍 대처했으면 몇 년은 덜 고생했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건강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귀찮다는 이유로 포장 음식을 자주 먹었어요. 금방 데워 먹을 수 있고 설거지도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걸 느꼈고 그 원인이 식습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일요일마다 나물이나 된장국 같은 간단한 반찬을 미리 만들어 두고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정기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으려고 노력하고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덕분에 저는 67대보다 더 활기차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강력한 자립은 내 몸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몸을 스스로 챙길 수 있다는 그 감각, 그게 바로 진짜 자유예요. 불편함을 참는 게 강한 게 아니라 미리 나를 돌보는 게 진짜 강한 겁니다. 일곱째, 모든 관계를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살면서 누군가 일찍 말해줬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영원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오래된 친구니까 당연히 참고 유지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은 지금 돌아보면 더 이상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게는 정은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무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처음엔 정이 많고 유쾌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만날 때마다 세상에 대한 불만남, 험담 끝없는 비교와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그저 앉아 있었고 만남이 끝난 후에는 늘 깊은 피로감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오랜 세월의 정 때문인지 괜히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 끊지 못하고 관계를 이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시간은 더 이상 무한하지 않다. 내가 가진 하루하루는 더 소중한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내주고 있지? 그날 이후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그 관계에서 물러섰어요. 물론 쉽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훨씬 편해졌습니다. 지금 저는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대화를 나눈 뒤 기분이 맑아지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나눕니다. 인생이 짧아서가 아니라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돌봄이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여덟째, 늦게 찾아온 호기심이 삶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이 넘으면 인생이 고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엔 너무 늦었고 새로운 취미나 활동은 젊은 사람들 몫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그 반대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일하던 시절엔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 걸려있는 수채화 강좌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었지만 문득 재미있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붓을 잡게 됐죠. 처음엔 당연히 서툴렀고 색도 번지고 선도 삐뚤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처음부터 배운다는 감각을 다시 느꼈고 그게 참 자유롭고 유쾌했어요. 그 후로 저는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고 매일 아침 짧은 일기를 쓰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근처 작은 합창단에도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며 노래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죠. 새롭게 배운 것들은 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삶을 살아가는 리듬도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저는 지금 정말 실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에 호기심이 생기셨다면 그건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지도 몰라요.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그곳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홉째 기술은 두려움이 아닌 연결의 도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때는 스마트폰, 태블릿, 인터넷 같은 것들이 참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쓸 일이 뭐 있겠어? 지금 배워서 뭐해? 라는 생각이 앞섰죠.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나 저를 고립시키고 있었는지 손녀 수아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저를 앉혀놓고 태블릿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영상 통화하는 법, 사진 찍어 보내는 법, 포털에서 요리법 찾는 법까지 차근차근 가르쳐주는데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고 쉬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가족들과 실시간으로 안부를 나누고 온라인으로 요가 수업도 들어보고 같은 연령대 여성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도 가입하게 되었어요. 기술은 우리를 낯선 세계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다시 연결해주는 다리였어요. 지금은 마당에 심은 고추 키우는 법도 영상으로 배우고 시간 날 때는 외국어 공부도 슬쩍 해보며 나름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모르는 게 많고 가끔은 실수도 해요. 하지만 그럴수록 새롭게 배운다는 기쁨이 더 커집니다. 처음부터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자녀나 손주에게 하나씩 천천히 배워보세요. 기술은 젊은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흐름에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늘 열려 있습니다. 10번째,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살아가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누군가는 뭐라고 할 거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그게요, 생각보다 괜찮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 말들에 마음을 뺏기고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일흔을 넘은 지금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며 살기엔 우리 삶은 너무나 귀중합니다. 젊었을 땐 그랬어요. 이웃집 바비큐 모임에 뭐 입고 갈지 며칠을 고민했고 친구에게 준 선물이 충분히 괜찮은지 밤새 마음 졸이기도 했죠. 내가 선택한 길을 누가 어떻게 볼지 걱정하고 혹시라도 무례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눈치를 살피며 살았던 날들. 우리는 어쩌면 어릴 때부터 착해야 한다. 예에 있어야 한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틀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아온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공식 행사에 참석하려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너무 튀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망설이던 저에게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마음에 들면 그냥 입어요.
누가 뭐래요. 그 말을 듣고 용기 내어 그 옷을 입고 나갔는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제 자신이 그 옷을 입고 기분이 정말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누가 보든 말든 춤을 추세요. 모두가 조용한 자리에서도 하고 싶은 말을 꺼내세요. 그 옷이 당신을 빛나게 한다면 과감히 입으세요.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보다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와 있습니다. 행복은 남의 인정을 통해 오지 않아요. 진짜 자유는 나의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11번째 돈을 무시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돈 이야기는 어느 나이든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70이 넘어서까지 재정 관리를 외면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많든 적든 지금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대비가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저는 주변에서 두 가지 경우를 자주 봐왔어요. 하나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재정을 외면하다가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가족의 도움 요청으로 경제적 충격을 겪는 경우, 또 하나는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는 경우예요. 그렇게 아끼고 모은 돈이 결국 자신에게 기쁨 하나 주지 못한 채 사라져버리는 걸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죠. 저는 어느 날 마음 먹고 재무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한남동 근처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처음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어렵지 않았고 제 수입 지출 저축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부분까지 하나하나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큰 돈이 생긴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만큼 누릴 수 있고 어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기에 훨씬 편안합니다. 꼭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아요. 가끔은 나를 위한 작은 선물 하나, 여유로운 외식 한 번, 혹은 장기 요양에 대한 기초적인 준비라도 해두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재정 상태를 명확히 아는 것.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돈이 나를 지키고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손에 쥐고 살아야 합니다. 12번째 나이 들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완성되는 여정입니다. 노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품어야 할 자연스러운 여정입니다.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생기고 거울 속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슬퍼하지만 그 모든 흔적은 내가 살아온 날들의 증거입니다. 살아왔고 사랑했고 배웠다는 자취들이 얼굴에 손에 목소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두려움을 오래 품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보일까봐 안티에이징 제품을 바르고 생일 때 촛불 개수조차 숨기려 애썼죠. 언제까지 젊게 보여야 하나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이야기를 얼굴에 새기며 살아온 거구나. 기쁨과 슬픔, 용기와 실수, 사랑과 후회의 흔적들이 모두 이 얼굴에 깃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주름 하나하나를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잃어가는 것보단 얻게 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더 단단해졌고 작은 것에도 깊이 감사할 줄 알게 되었으며 어느 공간에 있어도 내 존재로 충분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내가 방 안에서 가장 나이 든 사람이더라도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가장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과거의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과정이 바로 늙어간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으로, 체념 대신 설렘으로 이 새로운 시기를 맞이해보세요. 우리 인생의 다음 장은
아직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12가지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처럼 이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분들을 위한 따뜻한 편지와 정보가 담긴 시니어 뉴스레터도 운영하고 있어요.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신청하셔서 함께 소식 나누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이른 이후의 인생은 그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꽃 피우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